내혈관 정책과 사회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 7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간호사가 근무를 다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자기 병원 응급실을 갔었습니다. 응급실을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 혈관이 찢어져가지고 머리 안에 뇌출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뇌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뇌혈관 내 시술 전문 의사가 당직을 하고 있었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이 혈관이 찢어진 거니까 이거를 막으면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니까 뇌경색이 오고, 이거를 가만히 놔두자니 피가 터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술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뇌혈관 수술 전문 의사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다 아는데요. 한 분이 그때 해외 학회 연수를 가셨고, 또 다른 한 분이 제주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뇌혈관 하는 선생님들끼리 서로 몇 분 안 계시다 보니까 잘 알아서 카카오톡으로 서울대학병원에 한 분이 그럼 수술하겠다 해서 데리고 가서 이송하는 도중에 머리 안에 다시 재출혈이 났고 환자는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신경외과 뇌혈관 선생님들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였고요. 이거 이후로 굉장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산병원 정도면 엄청나게 큰 병원인데 자기 병원의 직원은 오히려 VIP 대접을 받아서 치료할 것 같은데 치료도 못해서 전원을 가다가 죽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가도 죽는 거 아니야? 라는 필수 의료가 붕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고, 또 뇌혈관 수술하는 의사가 왜 아니 24시간 병원에 붙어 있어야지 너희들 가가지고 그렇게 2명이나 자리를 다 비우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뇌혈관으로 유명한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방대승 선생님이라고 뇌혈관 수술하시는 교수님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한 번씩 가보셨으면 이분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고했던 글입니다. 여기 보면 큰 아산병원에 뇌혈관 외과 수술이 2명밖에 없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다.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2명밖에 없고, 한 분이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으셔가지고 더 이상 당직을 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인데, 너무나도 의료 수가가 낮고 뇌혈관 수술은 잘 안 하려고 하고 뇌혈관 시술이나 좀 더 편한 길로 가서 40대 이상의 실력이 있는 뇌혈관 외과 의사가 거의 고갈인 상태라고 현 의료 수준과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뇌혈관인 파트가 저도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좀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기가 힘들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일어날 수 없어서 365일 당직을 서가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동아일보에서 여러 가지 기고를 냈는데요. 2015년도에 신경외과 전문의 합격자가 111명이었는데 그들이 현재 2023년도 8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뇌혈관 뇌출혈 응급수술하고 있는 사람이 단 10명, 이 상황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저도 이런 기구를 썼습니다. 저도 해운대병원 조교수를 할 때 당시에 30베드가 ICU 환자였는데 거기서 15명이 다 제 환자였습니다. 제가 집에를 못 갔어요. 집에 못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저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번아웃이 돼서 지금 현재 이직을 하게 된 게 현재 상황이 맞습니다. 그만큼 응급수술에 많이 시달리고 힘들지만 인력이나 상황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이제 학회에서도 이 사건을 토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뇌혈관 하는 사람이 없냐? 학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전체 뇌혈관 치료하는 비용이 이제 100만큼을 국가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면은 우리나라는 48만 원밖에 주질 않습니다. 굉장히 수가가 낮아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든 간에 이걸 하다가 잘못되면 소송이 일본에보다 265배, 영국보다도 800배가 더 많이 소송에 걸립니다. 필수 의료를 하면서 치료를 하다 보면 특히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환자분이 순간에 나빠지거나 어떤 노력을 해도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보호자분들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요즘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서 의사들이 소송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젊은 뇌혈관 선생님들이 뇌혈관 파트를 배우려고 공부해서 여기 와서 헌신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필수 의료의 현실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거의 일주일에 6일 정도는 그냥 병원에서 살았는데, 그때 살면서 응급 당직과 응급 수술과 중환자 관리 이거를 도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전공의가 일주일에 80시간밖에 근무를 할 수 없게 이렇게 제도가 마련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공의가 당직을 쓰는 시간은 일주일에 2번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일들은
결국에는 그 위에 있는 교수가 직접 다 하게 됐었고요. 이로 인해서 교수와 펠로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안주해서 보면 우리 동네에서의 심내혈관의 수준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 사시는 지역이 기장군이시죠? 네. 기장군 보건 통계를 낸 겁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현재 상황을 보면 기장군에서 심장이 문제가 있거나 뇌혈관이 문제가 있는 환자는 고작 해봐야 10%도 안 되는 환자만 기장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수용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쓰러지셨다 하시면요, 짐 싸드시고 어디 해운대 가든 저희 양부대를 가든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기장군 내에서 이러한 심내혈관 중증 질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고 이런 필수 의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발생될 환자들의 40%는 해운대백병원, 그중에 15%는 양산 부산대병원, 그리고 500명이 넘는 환자가 저기 서구에 있는 부산대라든지 동아대로 지금 이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기장군의 인구가 지금 10만에서 20만으로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기본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 부산 시내 권역 심내혈관 센터로 가는 데까지는 44분이 걸리고 울산에 있는 권역 심내혈관 센터로 가는 데 40분이 걸리고요. 환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양산 부산대라든지 해운대 백병원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0분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장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뇌혈관 환자의 사망률은 다른 타 지역보다 평균보다 홀등히 높습니다. 즉 최소한 이만큼은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무언가라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센터만 있어도 이만큼 낮춰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사실 수 있는데 지역 내에 기반되어 있는 뇌졸중 인프라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부분 때문에 2023년도 7월 달에 제2차 심내혈관 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1차 때 심내혈관 질환을 정부가 열심히 관리를 해보자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냐 봤더니 정부에서도 치료에 관해서 우리가 예방관리, 즉 고혈압 예방하고 당뇨병 예방하고 이런 예방관리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실제 병이 걸렸던 사람들을 치료하는 부분은 정부가 투자하지 않았다. 특히나 고난이도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치료 영역을 제거를 위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고 이거에 대한 참여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문제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 모델은 권역 심내혈관 센터를 하나 만들고 그 권역 심내혈관 센터로 연계되는 지역 심내혈관 센터를 만들고 그 밑에 있는 지역 기반의 센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치료가 안 되면 일로 전원 보내고 또 여기서 치료가 안 되면 일로 전원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갖고 왔었는데요. 이 시스템의 원래 롤 모델은 미국입니다.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은데 권역 심내혈관에서 지역까지 최소 거리가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1000km 이송하면 비행기로 3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여기서 바로 이송하는 3시간 타임 동안에 놓쳐버릴 수 있으니 여기서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온다는 모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솔직히 맞지는 않죠. 정부정책 시스템을 만든 데가 다 미국이고 이러다 보니 이거를 차용을 해와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현실은 저희 어떻습니까? 여기서 안 되면 바로 119가 그냥 권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해운대백병원이든 바로 권역심내혈관센터가 있는 동아대든 이런 식으로 미국식 모델로서 의료 자원을 극대화하는 거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1차에서 이런 진료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가버리는 이런 문제 등이 현재 발생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 신경외과랑 신경과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모델에서 좀 벗어나서 좀 해결을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환자들을 열심히 잘 치료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지정형 사업은 하진 않고 각 지역 단위별로 역할 분담과 협력 조화를 해서 관역 단위의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지금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심내혈관 인척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 이게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공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곤역 심내혈관 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센터들이 최대한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곤역 심내혈관 센터라고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진료가 불가하면 일로 보내고, 여기서도 일로 보내고 해서 각 지역 내에서 곤역으로만 몰리고 곤역으로 가는 시간 동안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치료가 가능한 센터들을 많이 협력을 해서 여기 전체 내 지역은 이 병원에서 다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만들어진 한국형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뇌졸중 환자가 1시간 이내에는 어떠한 치료 진단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한 전체 병원들입니다. 저희 이 지역 내에 동부권에 현재 묶여있는 저희 동덕권 원자력의학원도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해운대 백병원, 그리고 동래봉생, 대동병원, 동의의료원, 조은강안, 부산백병원, 그리고 양산 무산대 병원들이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 협력기관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이내에는 환자가 치료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내년부터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여드렸듯이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기장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러한 불안감을 해결해 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